여기 파리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가 갑자기 사표를 던졌다는 소식인데요. 그가 사표를 던진 이유가 한국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레스토랑 관계자에 따르면 이 셰프는 최근 한국 음식을 맛본 후 극도로 혼란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요리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가 맛본 한국 음식에 무엇이 들어있었길래 프랑스 최고의 셰프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셰프가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는 소문입니다. 그는 떠나기 전 프랑스 요리의 미래가 위험하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 음식의 어떤 면이 프랑스 요리계를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그 진실, 지금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리의 분주한 거리에서 서 있는 저는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 곳곳이 올림픽 준비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든 프랑스 국기가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공기에는 갓 구운 바게트와 크루아상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여기는 저의 도시이며 우리의 요리는 세계 최고입니다. 제 이름은 바스티앙 듀프레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음식 평론가 중 한 명입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세련된 미각을 사용하여 파리의 최고 레스토랑들을 평가해왔습니다. 가혹한 리뷰로 셰프들을 울린 적도 있고 칭찬으로 그들을 스타덤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음식에 관해서라면 제 말이 법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위원회 음식부서의 수장인 앙리 르클레르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을 때 저는 그가 세계의 프랑스 요리의 최고를 선보이는데 제 전문 지식을 요청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대신 그의 말은 제 에스프레소를 거의 뿜게 만들 뻔했습니다. 바스티앙, 우리는 올림픽 식당을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앙리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팀과도 함께 일해야 합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음식이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농담이겠죠, 앙리. 우리의 프랑스 요리는 미식 예술의 정점입니다. 다른 것이 왜 필요하죠? 앙리는 예상한 반응이라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림픽위원회는 문화적 다양성을 홍보하고 싶어 합니다. 바스티앙, 우리는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코수염을 곤혹스럽게 꿈틀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한국인들이 미식에 대해 뭘 안다고요? 그들의 음식은 모두 발효된 채소와 매운 수프뿐입니다. 이는 농민 음식이지 세계적 수준의 운동선수에게 어울리는 음식이 아닙니다. 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앙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과 상처받은 자존심을 안고 저는 올림픽 빌리지의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며 거대한 주방구역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냄새들이 코를 찔렀습니다. 익숙한 마늘 볶음과 고기 굽는 냄새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매콤하고 자극적이며 파리의 주방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향기였습니다. 저는 그 향기를 따라 주방 구석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작은 팀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리더인 듯한 젊은 여성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직원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국인 셰프 지우 박일 것입니다. 저는 불쾌한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경멸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바스티앙 듀프레 요리감독위원회의 책임자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우는 저를 보고 놀라며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 듀프레 씨. 그녀는 프랑스어로 능숙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비빔밥이라는 전통 한국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색색의 채소와 고기, 밥이 담긴 그릇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요.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올림픽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프랑스 요리의 최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당신의 요리가 그 기준에 맞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우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지만 곧 그녀는 다시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듀프레 씨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요리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매우 높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완벽한 음식입니다. 제가 반박하려고 할 때 또 다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은지김, 팀의 영양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요리는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장 건강에 좋은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을 사용하고 저는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라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식이 당신의 운동선수들에게는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는 파리입니다. 우리는 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계는 프랑스 요리를 기대하지 한국 길거리 음식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떠나려 할 때 지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듀프레 씨,
저희 음식을 한 번만이라도 드셔보세요.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꾸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걸어가면서 이번 올림픽이 예상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우수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침입자들이 주방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제 세계가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리 올림픽에서의 요리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프랑스 요리를 외면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있습니다. 유명한 음식 평론가 바스티앙 뒤프레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 정교한 신체의 운동 기계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것은 한국 도시락입니다. 파리 올림픽의 세 번째 날, 식당은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기는 다양한 향기로 가득합니다. 소의 부르기뇽의 진한 향이 김치의 날카로운 향과 섞여 있습니다. 저는 입구 근처에 서서 팔짱을 끼고 눈앞의 장면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뒤프레 씨 목소리가 들립니다. 고개를 돌리니 피에르 셰프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다가옵니다. 선수들이 우리 음식을 먹지 않아요. 저기 한국 코너 좀 보세요. 완전 난리입니다. 피에르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정말로 한국 음식줄이 식당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선수들이 종이 도시락을 손에 쥐고 신나게 이야기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음식 코너는 거의 비어 있고 정성껏 준비한 요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간단한 도시락을 우리 고급 요리보다 선호하다니 말이 안 돼. 마치 제 질문에 답이라도 하듯이 미국 트랙수트를 입은 키 큰 선수가 반쯤 비운 도시락을 들고 지나갑니다. 이 불고기 정말 맛있어. 훈련 식단의 딱이야. 벌써 힘이 나는 기분이야. 저는 눈을 굴렸습니다. 분명히 이건 신기함에서 오는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우리 프랑스 요리는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것으로 운동 수행에 완벽합니다. 이 올림픽 선수들도 곧 제정신을 차릴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코너는 여전히 붐비고 우리 프랑스 셰프들은 손을 놀리지 못한 채 요리가 식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코너로 향해 보니 지우 셰프가 바쁘게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넣길래 다들 이렇게 열광하는 겁니까? 지우 셰프는 피곤한 기색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뒤프레 씨, 하나 드셔보실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단지 영양 균형이 걱정될 뿐입니다. 이 선수들에게는 적절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단지 유행하는 음식이 아니라. 지우 셰프의 미소가 약간 흐려졌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뒤프레 씨, 저희 도시락의 모든 구성 요소는 영양학적으로 신중히 선택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고기는 지방이 적은 단백질로 근육 회복에 완벽합니다. 반찬들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며 이는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회의적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프랑스 요리도 그 모든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지우 셰프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요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행이 아니라 영양의 균형 잡힌 접근법입니다. 아마 직접 드셔보시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음식에 대해 아는 것이 조금은 있습니다. 박 셰프, 이제 실례하겠습니다. 돌아서려는 찰나에 이 대회의 예상치 못한 스타인 한국 스프린터 수민 리 선수와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녀는 지우 셰프의 도시락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 뒤프레 씨, 그녀는 외쳤습니다. 비빔밥 드셔보셨나요? 제 경기 전 비밀 병기예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리 씨. 이제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걸어가면서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간단한 도시락이 수세기의 프랑스 요리를 능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텐데 아마도 선수들이 지난 음식에 지쳤겠죠? 분명 그럴 겁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요리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 것일까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요리 반란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프랑스 요리는 언제나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음식 평론가인 제가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앉아 있다니요.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는 올림픽 빌리지 식당에서 이름조차 모르는 다채로운 요리가 담긴 쟁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한국팀의 영양사인 김은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 요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고 마음먹은 듯 보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궁금했습니다. 듀프레시, 은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 의심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있는 각 요리는 맛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건강과 성과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적인 태도를 숨기려 했습니다. 좋아요, 김씨. 설명해 보시죠. 은지는 김이 나는 수프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삼계탕입니다. 에너지와 면역력을 높이는데 완벽한 인삼 달고기 수프죠. 인삼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릇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향은 꽤 좋았습니다. 허브 향이 나면서도 안락한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한 모금을 마셔보니 깊은 맛에 놀랐습니다. 단순한 달고기 수프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정확히 알아낼 수 없는 여러 가지 맛이 층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다양한 채소가 담긴 접시를 가리키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것들은 다양한 나물입니다. 각기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참기름 드레싱은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다양성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녹색 잎사귀 더미가 아니라 각기 다른 질감과 맛을 지닌 무지개 같은 채소들이었습니다. 은지가 각 요리를 설명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비빔밥은 단순히 토핑이 얹어진 밥그릇이 아니었고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가 균형 잡힌 식사였습니다. 김치는 단순히 매운 배추가 아니라 소화를 돕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였습니다. 보세요. 듀프레시, 은지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요리는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조화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음식이 약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몸과 마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맛이나 프레젠테이션을 넘어선 새로운 음식 철학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전에 다투었던 한국 요리사 박지우가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또 한 번의 대립을 예상하며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조용히 작은 접시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송편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추석,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먹는 전통 떡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쁜 반달 모양의 떡을 바라보았습니다. 속에는 달콤한 참깨 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미묘한 단맛과 쫄깃한 식감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프랑스 디저트처럼 진하거나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볍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송편을 다 먹고 나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식사에 편견과 경멸을 품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호기심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한국 요리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은지와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미소 지었고 저는 보이지 않는 문턱을 막 넘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 요리의 세계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한국 음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우의 요리를 처음 맛본 이후로 계속 그 맛이 생각나네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 음식은 맵고 자극적일 줄 알았는데 맛이 정말 복잡하고 다채로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을 바꾸고 있다는 걸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돼요. 저도 나름 지켜야 할 체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앙리가 한국팀과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최대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만 일으키고 있어 라고 투덜거리며 대답했죠. 선수들이 맛있는 프랑스 요리를 놔두고 그 어이없는 도시락을 먹겠다고 난리야. 앙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래? 그럼 더 조사해보는 게 좋겠군. 그들의 운영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때?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래서 다음 날 저는 한국 음식 스테이션 근처에서 지우와 그녀의 팀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효율성은 놀라웠어요. 지우는 조용한 권위로 스태프들을 지휘하며 모든 동작이 정교했고 모든 재료가 신중하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일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남한 수영팀에서 떠오르는 스타 이수민 선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씨. 그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뭐예요? 지우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야채와 살코기를 추가한 비빔밥이에요. 당신의 큰 경기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수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최고예요. 당신의 음식은 항상 저에게 에너지를 많이 줘요. 저는 더욱 궁금해져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민이 점심 도시락을 들고 떠나자 저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짜증을 최대한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음식이 그녀에게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분명히 제대로 된 프랑스 요리가 운동선수에게 더 적합할 텐데요.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대화를 시도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저기, 듀프레 씨. 그녀는 예의 바르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요리는 운동선수에게 이상적이에요. 우리 요리는 복잡한 탄수화물, 살코기 단백질, 그리고 다양한 야채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예를 들어 비빔밥은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하는 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는 야채, 그리고 단백질을 공급하는 고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녀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쉽게 물러날 순 없었죠. 하지만 맛은 어때요?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더 정교한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나요? 지우의 눈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맛도 우리에게는 영양만큼 중요해요. 듀프레 씨. 여기 직접 맛보시겠어요? 제가 항의하기도 전에 그녀는 비빔밥 샘플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저는 마지못해 그 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음식이 혀에 닿는 순간 저는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소한 쌀, 감칠맛 나는 고기, 아삭한 야채, 그리고 매콤달콤한 소스가 어우러진 맛은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는지 지우는 승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삼키며 자존심을 삼켰습니다. 나쁘진 않네요. 라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지우가 밝게 웃었습니다. 듀프레 씨 입에서 나오는 최고의 칭찬이네요. 제가 걸어가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한국 음식을 이렇게 오해하다니 제가 또 다른 것들도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생각에 잠겨 있는데 프랑스 음식 스테이션 근처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급히 가보니 앙리가 한 셰프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둘 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앙리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재료 중 일부가 잘못 표시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될 수도 있어. 저는 아찔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 올림픽에서 프랑스 요리의 명성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동안 멀리서 지켜보는 지우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 아닌 동정심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우와 그녀의 팀은 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쩌면 모든 선수들이 최고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동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선 우리는 이 위기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지우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존심을 삼키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다가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올림픽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놀라움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내가 그 놀라움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한국 음식이 저에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우의 요리를 처음 맛본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맛이 계속 생각납니다. 그 풍미, 질감,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방식이 전에 경험한 적 없는 것이었어요. 오늘 저는 다시 한국팀의 주방을 찾아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마늘과 생강향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큰 냄비에 뭔가를 저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 몽시웨 듀프레. 그녀가 웃으며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또 제 김치를 비판하러 오셨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실은 당신의 요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지우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다가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뭘 만들고 있는지 보여줄게요. 저는 냄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국물은 깊고 진한 붉은색이었고 두부, 채소, 그리고 해산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순두부찌개예요. 라고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매운 순두부 스튜인데 아주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음식이에요. 요리를 계속하면서 지우는 이 요리의 역사와 재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각각의 요소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정성이 들어가는지에 매료되었습니다. 드셔보실래요?
그녀가 그릇에 담아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증기가 올라오며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향이 퍼졌습니다. 한 모금 마 치자마자 제 미각이 깨어났습니다. 국물은 진하고 복잡한 맛이었고 천천히 올라오는 부드러운 매운맛이 있었습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실키한 식감으로 해산물과 채소의 부드러운 식감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라고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기뻐요. 아시다시피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뿐만이 아니라 균형과 건강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녀는 각 재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춧가루는 매운맛을 주고 신진대사를 돕는다고 했고, 두부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다양한 채소는 각각의 영양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기술과 재료에 대해 질문을 했고, 지우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인지 보러 뛰어나갔습니다. 선수들이 게시판 주위에 모여서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려고 다가갔습니다. 식당의 새로운 메뉴였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요리가 프랑스 요리와 함께 프로미넌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저는 방금 도착한 앙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말했어. 바스티앙. 그들은 더 다양한 음식을 원하고 특히 한국 음식을 즐긴대. 우리가 적응해야 해. 저는 놀라움, 좌절,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흥분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큰 변화였지만 지우의 요리를 맛본 후 그것이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동안 한국 선수 중 한 명인 수민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몽시웨 듀프레,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음식을 시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 편견이 단순히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드려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새로운 요리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여러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음식, 문화, 무엇이 요리를 훌륭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제 견해가 모두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새로운 요리 여행이 어디로 데려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한국 음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지우가 요리한 걸 처음 맛본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맛이 계속 생각나서요. 맛, 질감, 그리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방식이 정말 특별했어요. 오늘 다시 지우의 주방을 찾기로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마늘, 생강, 그리고 무언가 그을린 냄새가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지우는 작업을 멈추고 저를 보고 놀란 미소를 지었어요. 바스티앙, 또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약간 어색해하며 목을 가다듬었어요.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하는 일을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 반짝였어요. 제가 음식을 궁금해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비빔밥 준비를 도와주실래요? 그녀가 물었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프랑스 요리 평론가인 제가 한국 음식을 만든다니?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좋아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우는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우리는 채소를 얇게 썰었어요. 당근, 호박, 버섯, 각 채소를 따로 양념하고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왜 함께 요리하지 않죠? 제가 물었어요. 각 채소는 고유의 맛과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우가 설명했어요. 각각의 맛을 살리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일하는 동안 지우는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그녀는 가족이 큰 냄비에 끓인 찌개를 중심으로 모여 앉는 가족 저녁 식사를 묘사했어요. 할머니의 김치 레시피가 세대를 거쳐 내려온 이야기를 할 때 그녀의 눈은 빛났어요. 음식은 단지 맛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연결, 역사, 사랑이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 시절 프랑스에서 엄마를 도와 요리하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우리는 비빔밥 준비를 마치고 밥 위에 다채로운 채소들을 예쁘게 올렸어요. 지우는 고추장, 매운 빨간 고추장을 한 숟가락 얹고 모든 재료를 섞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한 입 먹어보니 입안에서 맛이 폭발했어요. 채소는 아삭하고 신선했으며 밥은 완벽하게 익었고 고추장이 매콤한 맛과 깊이를 더해줬어요. 단순하지만 복잡했어요. 건강하면서도 만족스러웠어요. 이건
대단해요. 제가 인정했어요. 지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마음에 드셔서 기뻐요. 바스티앙, 한국 음식은 프랑스 요리와 경쟁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역사와 철학을 가진 고유한 음식이에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었나 봐요. 한국 음식에 대해 몰랐던 게 많아요. 그때 은지가 부엌으로 달려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지우, 바스티앙, 문제가 생겼어요. 누군가 우리가 요리에 가짜 재료를 쓴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선수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 후에 한국 요리가 부당하게 공격받게 둘 수는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우, 은지, 제가 도울게요. 한국 음식에 대한 진실을 모두에게 보여줄 때가 됐어요. 우리는 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기 위해 주방을 나서면서 많은 것이 변했음을 깨달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 요리를 방어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그 명성을 지키는 것이 제 책임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음식에 대한, 어쩌면 삶에 대한 제 관점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